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경선 무대가 초반 충청과 부울경을 지나 수도권의 길목인 인천과 강원, 제주, 대구 경북 2차 순회 경선으로 확산하면서 불꽃 튀는 대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순회 경선 지표는 전체 권리당원 표심의 약 11% 수준으로 숫자 자체는 지난 충청 경선과 비슷한 비중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민심의 전초기지인 인천과 호남 표심의 연장선인 제주가 포함되어 있어 승기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두 후보 캠프의 정무적 셈법과 물밑 전략 대결이 극도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초반 기세를 확실하게 다지며 승세를 굳히려는 김민석 후보 측과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여 대역 전극을 노리는 정청래 후보 측의 치열한 암투와 전략 수정을 촘촘하게 파헤쳐봅니다. 이번 2차 순회 경선 판세를 바라보는 양 캠프의 내부 시각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청래 후보 캠프에서는 이번 순회 경선 전체 결과를 46대 44대 10으로 분석하며 본인들의 미세한 우세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민석 후보 캠프에서는 45대 45대 10의 팽팽한 백중세로 판세를 정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과 제주, 대구 경북 지역은 양쪽 캠프 모두 자신들의 박빙 우세를 주장하는 안개속 양상입니다. 이들 지역은 전체 표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 안팎으로 작게 쪼개져 있어 정확한 표심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대 격전지인 인천을 바라보는 두 캠프의 시각은 완전히 상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 측은 인천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고 자신하는 반면 김민석 후보 측은 의외로 인천을 열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천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계양구가 위치해 있고 송영길 전 대표의 조직적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는 수도권 요충지입니다. 정치적 지역만 보면 김민석 후보에게 한층 유리할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현장 조직표 움직임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결정적 원인은 현재 전당대회와 동시에 치러지고 있는 인천시당 위원장 경선 파동이 있습니다. 인천시당 위원장 경선에는 정일영, 허종식, 이성만 의원이 출마해 격돌하고 있습니다. 당초 친송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던 이성만 의원이 최근 정청래 후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정일영 의원은 중립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 현장에서 김민석 후보를 전면에서 강력하게 밀어줄 확실한 거점 인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김민석 후보 캠프가 인천을 열세 지역으로 냉정하게 판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현장의 실질적인 권리당원 지형을 깊이 파고들면 전략적 반론이 성립합니다. 현재 인천 지역의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수 약 5만 8천 명 중 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표는 최대 6,000표에서 8,000표 수준입니다. 이는 전체 당원의 15% 안팎에 불과한 수치로 조직 동원력만으로는 전체 선거 결과를 결정짓기 어렵습니다. 인천은 전형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정서를 그대로 흡수하는 수도권 정서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현장 조직표에서 일부 열세에 있더라도 전체 당심 흐름을 타고 김민석 후보가 득표율 1위를 차지할 가능성 역시 단단하게 열려 있습니다. 초반 충청과 부울경 경선 결과를 거치면서 두 후보 캠프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당초 과반 득표를 장담하며 대세론을 형성하려 했던 정청래 후보 캠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충청과 부울경 그 어디에서도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김민석 후보의 거센 추격을 허용하자 정청래 후보의 발언과 행보가 급격히 조급해졌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하루에만 10건이 넘는 글을 쏟아내며 당원들에게 직접 호소하는가 하면 토론회에서는 상대를 향한 네거티브 공격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심지어 신천지 연관설을 다시 꺼내 들거나 방송 패널 구성을 100대 0 불공정 구도라 비판하는 등 배수진을 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김민석 후보 캠프는 경선 진입 전 내부적으로 7%에서 10%가량 뒤처질 수 있다고 예상했던 열세를 완전히 뒤집고 턱 밑까지 바짝 추격했습니다. 김민석 후보 측은 정청래 후보가 자랑하던 기세와 추세와 대세라는 3대 흐름이 완전히 자신들에게 넘어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울경과 인천 지역에서 송영길 후보가 9%에서 10% 안팎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며 정청래 후보의 표를 대거 잠식하고 있는 현상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정청래 후보 측은 범친문계와 친노계의 조직표가 자신에게 모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표심이 송영길 후보에게 분산되면서 표 계산이 극도로 복잡해졌습니다. 토론회에서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과 정당, 정치 행적을 날카롭게 공격하며 정청래 후보의 방어막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선호투표제 특성상 송영길 후보가 얻는 표의 향방이 향후 판세에 미칠 영향이 거대해지면서 정청래 후보 캠프의 정무적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민석 후보가 최근 밝힌 인터뷰 발언은 고도의 정무적 계산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순회 경선에서 비기기만 해도 최종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발언은 수도권과 영남, 강원 지역에서 균형을 맞춘 뒤 향후 펼쳐질 호남 대항전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기를 다지겠다는 명확한 전략적 포석입니다. 실제로 호남 지역은 전체 권리 당원 수에서 전국 그 어느 지역보다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한 양 캠프의 세대결은 이미 실전으로 돌입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전북 익산 행사에서 폭염을 뚫고 5,000명 이상의 인파를 모았으며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행사에서는 1만 명 이상의 당원을 결집시키며 막강한 호남 조직세를 과시했습니다. 이에 맞서 정청래 후보 캠프 역시 다음 주 전북 익산에서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대규모 세대결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가 모았던 5,000명 이상의 당원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가 두 후보 간의 실질적인 세대결, 동원력을 가늠하는 결정적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호남 지역에서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를 벌려놓아야만 향후 서울과 경기 지역의 불확실한 표심을 상쇄하고 최종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양쪽 캠프 모두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여론조사 표본 추출이 어렵고 조직표 동원이 불가능한 영역이어서 호남에서의 압도적 승판만이 확실한 당선 보증수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추이를 다각도로 분석해보면 표심의 동요와 이동이 더욱 뚜렷하게 입증됩니다. 최근 2주간 민주당 지지를 표명한 당원층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후보는 직전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48.7%를 기록하며 강력한 상승세를 입증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40.0%, 송영길 후보는 10.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두 후보 간의 격차는 다시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산한 조사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46.8%로 정청래 후보의 41.7%를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 단위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49.5%의 지지율을 얻으며 일반 대중인지도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합산 비중에서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고려할 때 정청래 후보 측은 일반 국민 여론에서 얻은 우위로 당원 투표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 표심으로 이어지는 무당층과 당원층의 중첩지대를 정밀 측정하면 실제 반영 결과는 민주당 지지층 수치에 훨씬 가까워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정치 분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TV토론회에서 터져나온 과거사 공방과 배신자 프레임은 당원들에게 씁쓸한 유감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김민석 후보의 탈당 이력을 꺼내들며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했던 인물이 또다시 당을 배신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반면 김민석 후보는 자신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통 영입 인사였으며 당이 가장 어려울 때 헌신해왔다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두 후보가 정책과 미래 비전 대신 20여 년 전의 학생운동 세대 논리와 상갓집, 방문 여부 같은 비본질적 논쟁에 매몰된 모습을 보이면서 당내 소장파와 권리당원 사이에서는 깊은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며 영남 당원들의 호남 방문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호남 당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정무적 실책을 범했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과거 동교동계의 정몽준 지지 역사를 인용하며 호남 당원들을 마치 정치개혁의 대상처럼 묘사한 언사에 대해 호남 권리 당원들의 반발심이 크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호남 당원들은 정청래 후보가 집권여당 대표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진영 내 파벌 싸움과 개인 정치를 우선시한다고 느끼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선 못지않게 치열하게 펼쳐지는 최고위원 선거 역시 예상치 못한 악재와 파동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력한 수석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던 최민희 후보의 악수 패싱 사건은 당원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써미와 후보를 그냥 지나쳐가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사회 저격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진보정당의 핵심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연설 도중 당원 간의 고성과 싸움이 벌어지는 등 난장판이 된 현장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최민희 후보의 수석 최고위원 입지는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의 호흡을 고려한 전략적 투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지도부의 안정적인 국정 지원과 당정협의 유지를 위해 박선원 후보 등 신망받는 인사들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올려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써미와 박선원, 김용, 한민수, 이성현 후보 등 주요 최고위원 후보들의 득표율 순위가 막판 호남과 수도권 표심에 의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강성 표심이 최민희 후보에게 집결하던 기존 구조가 무너지면서 전략적 2표 행사 방식으로 표가 분산될 조짐도 감지됩니다. 반면 친송계 표심과 호남의 자발적 권리 당원 표심이 결합하면서 박선원 후보의 상권 진입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기 지도부가 단순한 개인 정치가 아닌 당의 통합과 정책적 실행력을 갖춘 인물들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당심의 엄중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결국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승부는 구태의연한 조직표 동원, 한계를 뛰어넘는 자발적 권리 당원의 표심과 호남 지역에서 터져나올 압도적 지지율 격차에서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20여 년 전의 과거에 매몰된 비방전을 넘어 당원들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정당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당원들의 엄중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천과 강원, 제주를 거쳐 호남과 서울로 이어지는 경선.
여정 속에서 과연 어느 후보가 당원들의 가슴을 흔드는 시대적 명분을 제시하고 당심과 민심을 모두 사로잡을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카로운 분석이 여러분 가슴에 깊은 통찰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먼저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이 통찰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지금 즉시 하이프 버튼으로 강력한 화력을 보태주십시오. 아울러 인사이트뷰가 더 날카로운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5월 990원의 뷰사랑 멤버십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멤버십 가입은 제가 더 집요하게 팩트를 추적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댓글이 다음 더 깊은 분석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뷰였습니다.